지금 이 영상 늦게 보신 분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왜 안 봤을까요? 이미 2026년 돈 흐름은 지갑에서 갈리고 있습니다. 멈추세요. 지금 당장 손을 멈추고 이 화면만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주머니나 가방 속에 들어있는 그 지갑 당장 꺼내보세요. 30초 안에 꺼내지 않으면 이 영상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갑을 손에 들었습니까? 그럼 이제 스스로에게 딱 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지금 내 손에 들린 이 지갑은 돈이 편히 쉬는 집입니까? 아니면 들어온 돈도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는 무덤입니까? 99%의 사람들이 이 질문에서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이 계속 새고 있는 이유예요. 작년에 저한테 찾아온 분이 있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데 돈이 안 남는다고 하셨어요. 월급날만 되면 이틀 안에 통장이 텅 비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기더래요. 제가 딱 하나만 여쭤봤어요. 지갑 좀 보여주세요. 지갑을 열어보니 현금은 거의 없고 영수증, 명함, 쿠폰, 로또가 빵빵하게 들어있었어요. 지갑이 터질 듯 두툼한데 정작 돈은 몇천 원. 그 순간 알았어요. 이분은 지갑에 돈이 아니라 쓰레기를 채우고 다니신 거예요. 돈이 들어와도 숨 쉴 공간이 없으니까 바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날 지갑을 전부 비우고 단 한 가지만 넣었어요. 집에 있는 쌀 21알. 그게 전부였어요. 3일 뒤 막혔던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대요. 한 달 뒤엔 충동구매가 확 줄고 처음으로 적금을 들었대요. 기적이 아니에요. 흐름을 바꾼 거예요. 2026년은 병오년, 60년 만에 돌아오는 붉은 말의 해입니다. 불의 기운이 가장 강한 해예요. 불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밝히거나 태우거나.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폭발적으로 오지만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돈이 들어오는 속도만큼 타버리는 속도도 빨라져요. 그래서 올해는 돈을 버는 방법보다 돈이 머무는 구조가 1000배, 10,000배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 정보가 아니에요. 흐름을 바꾸는 순서예요. 딱 3단계입니다. 첫 번째, 돈을 막고 있던 것들 비우기. 두 번째, 돈이 돌아오게 만드는 씨앗 심기. 세 번째, 들어온 돈을 왕처럼 모시기. 그리고 마지막에 이걸 하면 전부 무너지는 절대 금기 3가지까지 말씀드릴 거예요. 중간에 끊어 들으면 오히려 손해예요. 왜냐하면 1단계만 하고 끝내면 지갑만 비워지고 돈은 안 들어와요. 2단계까지만 하고 3단계를 안 하면 돈이 들어와도 다시 세요. 3단계를 다 했는데 금기를 어기면 전부 무너져요. 이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흐름이에요. 끝까지 보셔야 해요. 그래야 막혔던 돈길이 터져요. 복잡하지 않아요. 딱 30분이면 돼요. 이 30분이 2026년 한 해를 결정지을 수 있어요. 메모 준비하시고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지갑 바꿉니다. 이 한 줄만 남겨주세요.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댓글 쓰시면 제가 그 댓글 하나하나 읽으면서 함께 기도드릴 거예요. 남이 빌어주는 복은 본인이 비는 것보다 효과가 훨씬 더 좋아요. 특히 풍수를 아는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그 기운이 배가 돼요. 그러니까 댓글 꼭 남겨주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지갑 이야기 하기 전에 왜 지갑이 중요한지부터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알고 계시면 어디 가서 풍수고수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셔도 돼요. 많은 분들이 비싼 명품 지갑을 사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1,000만 원짜리 명품 지갑도 속이 썩어 있으면 그냥 비싼 쓰레기통일 뿐이에요. 반대로 시장에서 산 5,000원짜리 지갑이라도 주인의 정성과 비방이 들어가면 그 지갑은 돈을 끌어모으는 강력한 자석이 됩니다. 돈 한 푼 안 들어요. 집에 있는 것만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효과는 수백만 원짜리 굿보다 강력해요. 풍수에서 지갑은 단순한 소지품이 아니에요. 재물이 쉬는 안방이에요. 집이 어수선하면 손님이 오래 머물지 않듯이 지갑이 막혀 있으면 돈도 스쳐 지나가요. 실제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경기도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이었는데 몇 년째 장사가 안 풀린다고 하셨어요. 손님은 오는데 매출이 안 나오고 계약은 하는데 수금이 안 되고 이런 일이 반복됐대요. 집에 가서 보니 지갑 속에 5년 된 영수증, 3년 된 명함, 당첨도 안 된 로또가 가득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지갑은 들어온 복을 스스로 흘려보내고 계세요. 번은 족족 새는 거예요. 그날 지갑을 전부 정리하고 쌀 21알만 넣었어요. 한 달 뒤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갑자기 오래 끊겼던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계산 실수도 줄었어요. 2달 뒤에는 이번 달 매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30% 올랐어요. 하시더라고요. 대단한 기적이 아니에요. 막혔던 입구가 열린 거예요. 탁한 필터를 맑은 필터로 바꾼 것뿐이에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돈을 막고 있던 것들을 비우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당장 지갑을 꺼내서 안에 있는 걸 전부 책상 위에 올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전부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저랑 꼭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지갑 바꿉니다. 이 한 줄만 남겨주세요. 지갑 속에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가난을 부르는 삼재가 있어요. 이 3가지 물건이 지갑에 들어있다면 스스로 가난을 부적처럼 지니고 다니신 겁니다. 첫 번째, 바로 영수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습관적으로 혹은 나중에 가계부 쓴답시고 영수증을 받아서 지갑에 쑤셔 넣어요. 하지만 영수증이 무엇입니까? 이미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갔다는 증거예요. 돈이 사망했다는 사망 진단서와도 같아요. 이미 사라진 돈의 흔적, 즉 지출의 기운을 왜 지갑에 고이 모셔두십니까? 이것을 지갑에 넣어두는 것은 돈아 계속 나가라. 나는 돈 쓰는 게 너무 좋다 하고 고사를 지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나간 돈의 음기가 지갑에 가득 차면 새로 들어올 양기인 돈을 밀어내요. 음과 양은 서로 밀어내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이 지갑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들은 영수증을 지갑에 넣지 않아요. 받는 즉시 버리거나 꼭 필요하다면 주머니에 따로 놓거나 별도의 봉투에 보관해요. 지갑은 오로지 들어올 돈을 위한 공간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지금 당장 지갑 속에 묵혀둔 영수증들 다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그것을 버리는 행위가 바로 새는 돈 구멍을 막는 첫 번째 공사입니다. 두 번째는 죽은 인연의 명함입니다. 지갑 구석구석을 살펴보세요. 도대체 누구인지 기억도 안 나는 사람들의 명함이 수두룩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연락도 안 하고
내 인생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사람들의 명함. 이것은 풍수적으로 정체된 기운, 즉 고인물입니다. 지갑은 살아있는 기운이 돌고 돌아야 재물이 쌓여요. 그런데 이미 기운이 다한 죽은 인연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귀인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사람이 돈을 벌어다 주는 법인데 낡은 인연이 새 인연을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에요. 지금 당장 확인해서 내게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버리세요. 명함을 버린다고 그 사람에게 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불필요한 인연을 정리함으로써 내 인간관계의 기운을 맑게 하는 거예요. 비워야 새 인연이 오고 그 새 인연이 돈 보따리를 들고 찾아와요. 세 번째,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오래된 로또 용지나 복권입니다. 로또 한 장 지갑에 놓고 다니면 왠지 희망이 생기고 든든하잖아요. 하고 반문하실 수 있어요. 네, 그 마음 모르는 바 아니에요. 하지만 당첨되지 않은 로또 용지 혹은 당첨일이 지난 복권을 부적처럼 넣고 다니는 것은 내 무의식에 허황된 꿈을 심는 거예요. 풍수에서 돈은 정제와 편제가 있어요. 정제는 내가 땀 흘려 버는 바른 재물이고 편제는 횡재수나 투기 같은 치우친 재물이에요. 그런데 지갑 속에 로또 같은 요행을 바라는 물건이 터주대감처럼 자리 잡고 있으면 땀 흘려 버는 신성한 노동의 가치가 떨어져요. 나는 노력 안 하고 한 방만 노릴 거야 라는 게으른 파장이 지갑에서 뿜어져 나와요. 그러면 들어오던 월급도 사업 수익도 불안해져요. 돈은 성실한 자를 좋아하지 게으른 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로또는 사시면 책상 서랍이나 다른 곳에 두세요. 지갑은 지극히 현실적인 돈을 담는 그릇이어야 합니다. 꿈을 담지 말고 현실에 돈을 담으세요. 자, 이제 다 버리셨습니까? 텅 빈 지갑을 한번 보세요. 가죽이 얇아지고 홀쭉해진 그 지갑이 허전해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시원해 보이셔야 합니다. 그 텅 빈 공간이 바로 가능성이에요. 이제야 비로소 지갑은 돈을 맞이할 목욕재개를 마친 셈입니다. 마치가 지은 밥솥이 텅 비어 있어야 새 밥을 가득 담을 수 있듯이 지갑도 비워야 채워져요. 실제로 따라하고 있다면 댓글에 비우기 완료라고 남겨보세요. 제가 그 댓글 보면서 복 빌어드릴 거예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다면 제가 알 수 있게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두 번째 단계부터는 사람들이 정말 모르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지갑을 다시 한번 손에 들어보세요. 아까보다 훨씬 얇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불안하기보다는 숨통이 트인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 느낌이 맞아요. 지금 이 상태는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올 공간이 생긴 상태예요. 이제 깨끗하게 비워진 그 자리에 우리는 돈을 미친 듯이 끌어당길 강력한 씨앗을 심을 거예요. 돈 한 푼 안 들지만 그 어떤 비싼 부적보다 강력하고 확실한 비방.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서 쌀독을 여세요. 준비물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쌀이에요. 그리고 그 수많은 쌀 중에서 가장 윤기가 흐르고 깨지지 않은 온전한 쌀알을 고르세요. 깨진 쌀은 안 돼요. 흠집이 난 쌀도 안 돼요. 마치 보석을 고르듯이 아주 신중하게 고르셔야 해요. 왜 하필 쌀일까요? 한자 쌀 미자를 뜯어보면 88이라는 숫자가 숨어 있어요. 농부의 손길이 8번, 총 88번 가야 쌀 한 톨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즉, 쌀알 하나하나에는 우주의 기운과 사람의 정성이 아주 밀도 높게 응축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쌀이 곧 화폐였고 쌀이 곧 생명이었어요.
부잣집 볶아내는 쌀가마니가 가득했고 가난한 집 쌀독은 텅 비어 있었어요. 즉, 쌀은 재물의 근본이자 돈의 씨앗이에요. 종이에 그림을 그린 부적이나 스티커는 흉내만 낼 뿐이지만 살아있는 곡식인 쌀은 그 자체로 생명력을 가지고 돈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자, 이제 쌀알을 몇 개나 준비해야 할까요? 아무렇게나 한 주먹 쥐어서 넣으면 안 돼요. 숫자가 중요해요. 정확하게 21개를 세워서 준비하세요. 하나, 둘, 셋. 천천히 마음을 담아 세세요. 왜 21개일까요? 동양 철학에서 3은 천지인, 즉 하늘과 땅과 사람을 잇는 숫자이고 7은 행운과 성취를 의미하는 숫자예요. 이 3과 7이 만난 숫자가 바로 20일입니다. 단군 신화에서 곰이 사람이 되기 위해 견딘 시간도 21일이었어요. 우리가 기도를 올릴 때도 21일 기도를 많이 해요. 즉, 20일이라는 숫자는 무언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성취의 숫자이자 완성을 뜻하는 우주의 비밀번호예요. 지갑을 완성시키기 위해 우리는 쌀알 21개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 이제 21개의 쌀알이 준비되었다면 이것을 그냥 지갑에 넣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쌀이 흩어지면 돈도 흩어져요. 이 귀한 씨앗을 감싸줄 포장지가 필요해요. 집에 있는 색종이도 좋고 편지 봉투도 좋아요. 단, 색깔은 무조건 붉은색이어야 합니다. 한지면 더 좋고 없으면 붉은색 색종이를 사용하세요. 2026년은 병오년, 붉은 말의 해예요. 강력한 불의 기운이 온 세상을 덮는 해예요. 이 불의 기운과 조화를 이루고 나쁜 애군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는 색이 바로 붉은색이에요. 또한 붉은색은 예로부터 양기를 뜻하며 재물운을 폭발시키는 색이에요. 중국 부자들이 왜 붉은 봉투에 돈을 담아주겠어요? 돈이 불어나라는 뜻이에요. 붉은 종이 위에 쌀알 21개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종이를 곱게 접으세요. 접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주문을 외우세요. 이것은 쌀이 아니다. 이것은 내 재물의 씨앗이다. 이 씨앗이 내 지갑 속에서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려서 거대한 돈나무가 될 것이다. 아주 간절하게 염원하며 쌀알이 빠져나오지 않게 꼼꼼하게 접으세요. 작게 접은 이 붉은 봉투를 이제 지갑에 넣어요. 어디에 넣어야 할까요? 지폐가 들어가는 칸, 가장 깊숙한 곳이나 아무도 모르는 비밀 주머니에 넣으세요. 동전칸에는 넣지 마세요. 동전의 쇠기운과 부딪히면 좋지 않아요. 지폐와 함께 있되 가장 안쪽에 마치 터주대감처럼 자리를 잡아주어야 해요. 이것을 우리는 종자돈이라고 불러요.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내년에 심을 씨앗 종자는 절대로 먹지 않아요. 그 종자를 먹어버리면 내년 농사는 망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지갑 속에 넣은 이 쌀알 봉투가 바로 인생의 종자돈이에요. 이것이 지갑 속에 버티고 있는 한 지갑은 절대 마르지 않아요. 돈이 나갔다가도 이 쌀의 기운에 이끌려 다시 친구들을 데리고 돌아오게 돼요. 이것은 지갑을 단순한 가죽 주머니에서 돈을 불리는 인큐베이터, 즉 산실로 바꾸는 의식이에요. 돈은 생명력이 있는 곳을 좋아해요. 죽어 있는 그림이나 스티커가 아니라 살아 숨 쉬는 쌀의 생명력이 지갑을 생기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이 비방은 돈이 하나도 들지 않아요. 집에 있는 쌀과 종이 한 장이면 돼요. 하지만 그 효과는 수백만 원짜리 굿보다 강력해요. 왜냐하면 정성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남이 써준 부적이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쌀알을 한 알 한 알 세면서 부자가 되겠다고
다짐한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우주를 움직이는 파동이 돼요. 실제 사례 말씀드릴게요.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던 분이었는데 카드 연체 직전이었고 거래처 대금이 몇 달째 막혀 있던 상황이었어요. 반신반의하며 지갑을 정리하고 쌀 21알을 넣었어요. 그리고 3일 뒤 끊겼던 거래처에서 미뤄졌던 미수금이 한꺼번에 들어왔대요. 그분이 한 말이 이거예요. 돈이 벌어진 느낌이 아니라 돈이 돌아온 느낌이었어요. 돈은 항상 돌아올 길이 열리면 움직여요. 지금 당장 해보세요. 그리고 딱 3일만 기다려보세요. 막혔던 돈줄이 서서히 풀리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공돈이 생기거나 꽉 막혔던 사업자금이 융통되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하셨다면 댓글에 쌀 21알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복 빌어드릴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비방을 마쳤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밭을 엉망으로 관리하면 싹이 트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돈을 대하는 태도, 즉 돈을 왕처럼 모시는 지폐 정리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기껏 들어온 돈이 다시 빠져나가니 명심해서 들으셔야 해요. 이 다음 내용까지 함께 보실 분은 구독 한번 눌러두세요. 이런 흐름 바꾸는 영상 계속 이어집니다. 쌀알이라는 강력한 재물의 씨앗을 심으셨다면 이제는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해요. 농부가 씨만 뿌려놓고 잡초를 뽑지 않으면 농사를 망치듯이 비방만 해놓고 지갑 관리를 엉망으로 하면 돈은 모이지 않아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것은 돈을 왕처럼 모시는 예절이에요. 돈도 눈이 있고 귀가 있고 감정이 있는 영물이에요. 자기를 귀하게 대접해주는 사람에게는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평생 붙어 있으려 하지만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서는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버리는 냉정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평소에 돈을 어떻게 지갑에 넣으세요? 계산대 뒤에 있는 사람 눈치 보느라 혹은 귀찮다는 이유로 지폐를 구겨서 아무렇게나 쑤셔 넣지는 않으세요? 아니면 반으로 뚝 접어서 주머니에 찔러 넣지는 않으세요? 이것은 돈 보고 제발 내 곁에서 떠나달라고 고사를 지내는 것과 같아요. 돈을 구기는 행위는 귀한 손님의 멱살을 잡고 구석에 처박아 두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대접을 받고 다시 오고 싶은 손님이 어디 있겠어요? 지갑에 돈을 넣을 때는 반드시 구겨진 부분을 펴서 빳빳하게 펴서 넣어야 해요. 집에 가서 다리미로 다릴 정성은 없더라도 손으로 꾹꾹 눌러서 주름을 펴주는 정성은 보여야 해요. 그 손길 하나하나에 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지폐의 방향이에요. 이것 하나만 바꿔도 돈이 나가는 속도가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지금 지갑을 열어서 지폐 속인물들의 머리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신사임당이나 세종대왕의 머리가 지갑의 입구 쪽, 즉 바깥쪽을 향해 있어요? 아니면 지갑의 깊은 안쪽을 향해 있어요? 만약 인물의 머리가 바깥쪽을 보고 있다면 그것은 돈이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주인이 지갑을 열기만 하면 튀어나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돈이 모일 틈이 없이 줄줄 새는 거예요. 반대로 인물의 머리가 지갑의 안쪽, 즉 깊은 곳을 향하게 거꾸로 꽂혀 있다면 그것은 돈이 주인에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 편안하게 눕는 형국이에요. 나는 이 집이 좋으니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이에요. 지금 당장 모든 지폐를 꺼내서 인물의 머리가 지갑 안쪽 바닥을 향하도록 뒤집어서 넣으세요.
돈이 밖을 보지 못하게 하고 안만 보게 하여 재물을 가두는 비법이에요. 또한 돈의 서열도 중요해요. 지갑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앞쪽에는 1,000원이나 5,000원 같은 작은 돈을 두세요. 그리고 가장 깊숙한 뒤쪽에는 5만 원권 같은 큰 돈을 두세요. 이것은 큰 형님이 뒤에서 든든하게 집안을 지키고 아우들이 앞에서 심부름을 하는 위계 질서예요. 큰 돈이 가장 깊은 곳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지갑의 기운이 가벼워지지 않고 중심이 잡혀요. 5만 원권이 맨 뒤에서 버티고 있으면 함부로 지갑을 열어 돈을 쓰기가 어려워지는 심리적인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지갑 속에 혹시 정말 깨끗하고 빳빳한 새 지폐가 들어온다면 절대 쓰지 마세요. 그 돈은 쓰라고 들어온 돈이 아니에요. 지갑을 지켜줄 수호신으로 들어온 돈이에요. 은행에 가서 신권으로 바꿔 오셔도 좋고 우연히 거스름 돈으로 받은 새 돈이라도 좋아요. 5만 원권 한 장 정도는 아예 쓰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지폐 칸 맨 뒤에 부적처럼 모셔두세요. 이 돈을 우리는 어머니 돈, 즉 모전이라고 불러요. 어머니가 집에 계셔야 자식들이 집으로 돌아오듯이 이 어머니 돈이 지갑에 딱 버티고 있어야 밖으로 나갔던 돈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다시 엄마 품으로 돌아오는 법이에요. 급하다고 헐어서 쓰지 마세요. 그 돈이 무너지는 순간 재물운도 구멍이 뚫려요. 돈을 왕처럼 모시라는 말이 돈의 노예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돈이라는 에너지에 감사하고 예의를 갖추라는 뜻이에요. 돈을 귀하게 여기면 돈도 귀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부터 지갑에 돈을 넣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주세요. 내게 와줘서 고맙다. 이곳에서 편히 쉬어라. 그 따뜻한 마음이 차가운 동전과 지폐를 황금으로 변화시킬 거예요. 자, 이제 지갑 정리도 끝났고 돈을 모시는 법도 배웠어요. 하지만 이 모든 공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어요. 절대로 지갑에 해서는 안 되는 금기 사항. 이것을 어기면 쌀을 넣든 돈을 거꾸로 꽂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경고하는 절대 금기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기는 바로 남이 쓰던 중고 지갑을 사용하는 거예요. 요즘 당근이나 중고장터에서 명품 지갑이라고 싸게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로 안 돼요. 당장 갖다 버리세요. 지갑은 그 사람의 재물운과 기운이 가장 강하게 배어있는 물건이에요. 속옷을 남이랑 나눠 입지 않듯이 지갑도 남의 것을 쓰는 게 아니에요. 만약 전 주인이 사업이 망해서 돈이 급해 지갑을 팔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망한 기운, 패가망신의 기운이 고스란히 그 지갑에 남아있다가 옮겨붙어요. 남의 애군을 내 돈 주고 사오는 꼴이에요. 반대로 부자의 지갑을 물려받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그게 아닌 모르는 사람의 지갑은 절대 들이지 마세요. 차라리 시장에서 5,000원짜리 새 지갑을 사서 내 기운을 채우는 것이 100번, 1000번 나아요. 두 번째 금기는 지갑 속에 돌아가신 분의 사진을 넣고 다니는 거예요. 가족이 그립고 부모님이 보고 싶은 마음,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려요. 지갑은 살아있는 돈이 들어와서 뛰어놀아야 하는 양기의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미 세상을 떠나신 고인의 사진은 음의 기운이에요. 양기가 넘쳐야 할 곳에 음기가 떡하니 버티고 있으면 돈이 눌려서 힘을 펴지 못해요.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꽃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에요. 고인의 사진은 앨범에 고이 모셔두고 추억하세요. 지갑에는 오로지 나와 내 돈의 기운만 존재해야 해요. 심지어 산 가족의 사진이라도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돈이 들어오자마자 가족들 뒷바라지 하느라 다 빠져나가는 형국이 돼요. 지갑은 오로지 돈만을 위한 독방이어야 해요. 세 번째 금기는 바로 찢어지고 해진 지갑을 방치하는 거예요. 돈을 아낀다고, 혹은 정이 들었다고, 가죽이 다 벗겨지고 모서리가 터진 지갑을 테이프로 붙여서 쓰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은 내 집 지붕이 뚫려서 비가 줄줄 새는데 수리하지 않고 사는 것과 똑같아요. 지갑이 헐어서 구멍이 났다는 것은 재물운의 결계가 깨졌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벌어서 담아도 밑 빠진 독처럼 줄줄 새나가요. 비싼 지갑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단돈 10,000원짜리라도 반듯하고 깨끗한 새 지갑이 헌명품 지갑보다 100배 나아요. 지갑이 낡았다면 미련 없이 보내주세요. 그것이 돈에 대한 예의고 새 돈을 맞이할 준비예요. 이 방법을 실천한 사람들은 대개 같은 순서를 겪어요. 1일에서 3일 안에 쓸데없는 지출이 줄고 막혔던 흐름이 풀리기 시작해요. 일주일쯤 지나면 돈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1개월에서 3개월 후 왜 그땐 그렇게 힘들었지 싶은 순간이 와요. 돈은 항상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돌아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갑이 단순한 소지품을 넘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부터 이 소중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을 마음속에 잘 새겨두셨다가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요. 지갑을 비우고 쌀 21알을 심고 돈을 왕처럼 모시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2026년 붉은 말의 힘찬 기운처럼 뜨겁고 강렬한 재물운을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만들 거예요. 그리하여 웃음과 풍요가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 정말 도움이 되네, 나중에 또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절기마다 중요한 시기마다 재물운과 건강운을 지킬 수 있는 실용적인 풍수 비법들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지갑 바꿉니다라고 한 줄만 남겨주세요. 제가 한 분 한 분의 댓글을 읽으면서 정말로 2026년에 큰 재물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힘들어 하시는 소중한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복은 나누면 배가 돼요. 가정의 재물이 산처럼 쌓이고 가족 모두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는 복된 날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